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분석하는 PCG입니다. 방금 앞서 성적표를 하나 보셨을 텐데요. 성적표는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를 오랫동안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대치동에서 이제 재수, 삼수를 하면서 좋다는 형광이나 인강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좋다는 국어 공부법들을 전부 다 해본 친구였어요. 뭐 기출 N의 독이라든지 뭐 분석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삼수를 하는 9월까지 3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저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개월 동안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국어를 2개월 만에 3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렸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전에 어떻게 공부했고 2개월간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기 때문에 1등급을 맞았나, 이걸 한번 저희가 한번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 친구가 저한테 남겨줬던 수강평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국어 점수를 맞았다라는 것들이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가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이 친구한테 제가 2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가르쳤고 이 친구의 문제점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매년 수능 직후에 국어만 망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출도 지겹게 받고 수많은 컨텐츠도 공부했는데요. 이유는 일관된 틀 없이 무작정 이해해보자, 궁금해보자 같은 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막연한 이해력과 독해력 향상을 공부를 해왔었어요. 막연한 이해력과 독해력 향상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명확한 틀이 없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시험을 운영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틀이 없는 이해력 향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솔직히 감에 의한 풀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3 재수 때 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기출을 다 외워버려서 첫 문장만 보고도 지문 내용과 문제가 기억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죠. 기출을 왜 봐야 돼? 기출을 왜 여러 번 봐야 돼? 어차피 기출 보면은 문제가 다 떠오르고 정답이 다 떠올라서 다 맞추는데 이걸 여러 번 보는 의미가 있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설이나 뭐 리트를 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해설지는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답이 이거야 라는 식의 틀린 그림 찾기만 해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연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지문에서 이걸 못 찾았는데 혹은 이 문장을 보고 다르게 생각했는데 답지는 나랑 다르게 생각하고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못 찾았네? 그리고 혹은 내가 이걸 답지랑 다르게 생각했네? 그럼 내가 지문을 더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라는 식의 공부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라는 게 되게 막연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강의도 들었지만 무지성 반복만 하며 기출 분석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행동 영역을 정리하지 못하고 감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수능에서는 1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70점대에 머무는 3등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실패 키워드는 첫 번째, 의미 없는 기출 N의 독입니다. 의미 없이 기출만 계속 여러 번 풀다 보니까 의미 없이 막 비문학 같은 경우에 구조도 그리고 문단 요약하고 문학 같은 거에 막 인물 구조도 그리고 있고 시의 표현법을 외우고 있고 이런 의미 없는 기출 N의 독을 하다 보니 그런 막연한 독해력 향상, 언젠가는 나도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 때문에 보는 의미 없는 기출 N의 독이 이 친구가 삼수까지 하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 것이 아닌 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출 N의 독도 하면서 유명 인간 강사분들의 형광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명하는 방식이 이 지문의 내용이 이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문을 읽을 때는 이해가 잘 돼요. 왜냐면 강사분이 되게 문제 하나하나를 뜯으면서 내용을 설명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지문을 보면
전에 나왔던 지문의 내용이 안 나오죠. 새로운 지문이고 새로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닌 풀이에 의존하다 보니 문제마다 굉장히 난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를 보면 굉장히 낯선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연한 독해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출을 분석한다라고 하잖아요. 기출을 분석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미래에 내가 볼 수능에서 같은 기관인 평가원이 내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일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틀이나 지문을 읽는 틀 자체가 명확하게 같기 때문에 어떤 같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기출을 분석하잖아요. 근데 기출 분석의 의미가 이런 거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지문을 잘 이해해보자, 이해력을 길러보자, 독해력을 길러보자 이런 식의 공부만 하는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논문 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시험 운영이 되게 컸습니다. 제가 첫 수업 때 A를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33번부터 37번까지 가나다 지문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긴 지문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은 경우, 그리고 사실 모든 문제 세트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33번 1번부터 5번까지 쫙 보고 34번 1번부터 5번까지 쫙 보고 35번 1번부터 5번까지 쫙 보고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었어요. 조금 더 많이 나아가면 뭐 가 지문 읽고 가 지문 풀 수 있는 문제 조금 풀고 이 정도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학을 35분 정도 걸려. 35분.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면 항상 한 지문을 찍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2개월 동안 어떤 것들을 가르쳤냐? 분석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기출 분석을 다시 확립을 시켰습니다. 제 교재의 일부인데요. 사실 아까처럼 가나다 지문 이렇게 엮여 나왔을 경우에 단지 문제를 이 지문의 문제가 답이 이거야. 왜 틀렸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서 효율적으로 풀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1초라도 줄일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을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문으로 가서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선지를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의 수들을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각 지문마다 이런 루트로 풀어야 가장 빠른 경우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 라는 문제풀이 순서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내가 이런 문제의 순서대로 이 지문을 푸는 게 효율적인지를 전부 다 가르쳐 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 지문마다 가장 효율적인 루트의 문제풀이 순서를 갖추니 문제마다 지문마다 3분에서 5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실력 향상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에 의해서 풀고 시의 내용이 대충 이거니까 문학의 내용이 대충 이거니까 비문학의 내용이 이거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평가원의 원리에 기반한 풀이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각 문제마다 출제 의도, 난이도 조절 방식 그리고 난이도 조절에 맞게 어떻게 선지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지문의 틀린 그림 찾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법들을 전부 다 구축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지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에 기반한 풀이를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남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을 때 출제 의도에 정확하게 맞게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썼죠. 이 풀이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올려왔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명확한 체계 확립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올린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평가원은 일관적인 판단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원 해설에도 나와 있었고 그 해설이 저의 판단 방식과 일치를 했었죠. 보시면 명확하게 모든 선지마다 똑같은 판단을 씁니다. 지문마다 이 내용은 이거고 다른 내용이니까 다르게 판단해. 시의 내용은 이거니까 소설의 내용은 이거니까 이런 판단이 아니라 명확하게 모든 문학 선지에 걸쳐진 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험장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행동 체계가 나온 거죠. 그냥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문제 세트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거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행동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명확하게 정해진 행동 체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니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그래서 이 친구는 단 2개월 만에 1등을 맞았습니다. 제가 만약
가르치는 목표가 막연한 독해력 향상과 이해력 향상이었으면 저는 절대로 이 친구를 2개월 만에 1등급으로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엄청나게 깊게 분석한 끝에 수능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체계를 정리해서 야,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 라는 명확한 룰을 만들어 줬고, 그 친구는 그걸 따라만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죠. 그래서 결과가 뭐죠? 반면에 쌤 수업에서는 기출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 영역을 제시해 줍니다. 감에 의존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긴장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관된 풀이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삼수 때는 95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들어서는 11월 달에 뭐 이감이나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도 모두 95점 이상을 맞았었습니다. 거의 1등급과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었던 거죠. 수능의 긴장감 속에서도 아직도 감이 잘 작동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아닐 것 같으면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막연한 감으로 국어를 풀거나 국어가 가장 두렵다면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던 친구들입니다. 보시면 전부 다 처음 봤다, 이거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한 거냐, 이런 풀이를 본 적이 없다, 근데 한 번에 이해되고 너무 효율적인 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들이 느끼기에, 그들이 공부를 해봤을 때,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라는 걸 그들이 공부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방식은 이 수능에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한번 영상들 쭉 봐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